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또는 유튜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전 세계 1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겸, 그리고 얼굴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 이 정도가 생각나시나요? 물론 이 세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형 유튜버들이신데, 이런 대형 유튜버들 말고도 덜 유명하지만 팬층이 확고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야생민자 같은 분은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인데 구독자가 15만 명이고, 저는 이분 채널을 구독자 5만일 때부터 봤는데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진솔미라는 채널이 있는데, 약간 그 동기부여도 하면서 미스테리 하면서 좀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채널이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원해독백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동영상이 한 개세요. 최근에 동영상을 다 삭제하셨던데, 좀 왜 그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십니다.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방식,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10만을 달성하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업하는 부부 채널도 구독자 3만에 동영상 4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채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내용도 너무 좋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앞에 나온 사람보다 구독자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유튜브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정체기를 좀 오래 겪었는데, 이 정체기를 돌파하고자 좀 고액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고액의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그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을 모았는데, 그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비싼 돈을 내고 고액 강의를 들었는데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이 편집을 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의아스럽지 않아요? 고액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채널을 운영하게끔 그 강의가 아주 친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충격을 받고, 어,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해도 이런 분들을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제가 스터디를 시작을 했더니, 편집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제 친구가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채널을 운영을 해갖고, 2월 말에 처음으로 수익 창출이 됐습니다. 물론, 유튜브 수익 창출은 되지 않았는데, 틱톡으로 수익 창출이 됐고요. 그리고 같이 스터디 하신 분 중에는 구독자가 지금 20명 미만이신데도 리뷰 체험단에 선정이 돼서 컨텐츠를 찍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랑 스터디 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한 달 동안을 스터디를 했고 한 달 반 만에 구독자를 3,000명 가까이 모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성장이 멈췄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분이 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3,000명에 머물렀고, 그 밑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채널인데, 동영상 3개로 지금 구독자를 1,200명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것도 스터디 덕분이에요. 이 채널을 만든 목적도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분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 채널을 만든 거였거든요. 사실 이 채널은 제가 잘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구독자를 이렇게 모을 거라 생각도 안 한 새로 시작한 채널이에요. 근데 이런 브랜드 채널을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제 본 채널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12월에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수익 창출이 됐어요. 근데 수익 창출이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정체기를 겪습니다. 저도 이 정체기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때 그 이직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채널에 온전히 집중을 하진 못했어요. 이제 좀 조회수가 올라오겠다. 돈이 좀 되겠는데, 이럴 때 수익 창출 정지를 당했죠. 제가 수익 창출 정지를 당한 이유는 재사용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채널을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 채널로 번 수익은 대략 한 800만 원? 800에서 9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브랜드 채널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채널이 날아가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나는 왜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브랜드가 되지 못하면 나는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브랜드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초보자가 바로 브랜드 채널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보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 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럴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초보자가 할 수 없는 콘텐츠를 구분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게 그 이해를 돕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는 브이로그와 일상 기록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이면서 반대로 초보자가 가장 어려운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맨몸운동 부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50대이신 것 같아요. 50대이신 것 같은데 자기가 매일마다 철봉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동영상을 680개 정도 올리셨고 지금은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되셨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운동하는 걸 찍어서 올리신다고 해도 컨텐츠가 되실 수 있어요. 구독자가 벌써 3,000명 가까이나 모이셨잖아요. 이런 컨텐츠로 잘 된 채널이 어떤 거냐면은 김벌레 채널이에요. 처음에 이제 운동, 다이어트 이런 동기부여, 자극 이런 영상으로 시작을 해갖고 구독자가 34만 명까지 모이셨죠. 물론 앞에 분과의 차이는 컨텐츠를 구성하는 이 짜임새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드셨죠. 그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컨텐츠 더빙입니다. 문고문고라는 채널은 제가 틱톡을 보다 알게 됐는데 애니메이션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되게 재밌게 만드는 채널인데 조금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더빙 채널로 시작을 하셔도 조금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더빙 채널로서 유명한 거는 깃털 유머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좀 유머 이런 걸 잘 안 보다 보니까 이 채널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더빙을 정말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구독자도 6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더빙 채널도 있고 또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는 저는 길거리 촬영이라고 봐요. 스트릿러브라는 채널인데 동영상 한 400개를 올리고 구독자는 4,000명이 돼요. 근데 옆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거리의 화면을 그냥 찍어서 올리는 채널입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좀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지만 요거는 뭐 특별히 편집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촬영만 해서 바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길거리 촬영으로서 잘 된 케이스를 보자고 하면은 외국 분이신데 방콕에서 이제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촬영하면서 인기를 얻은 채널이에요. 구독자는 7만 명이고 동영상은 100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컨텐츠 또 하나는 먹방입니다. 물론 이분은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음식들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 갖고 올려 갖고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만 있냐? 이런 채널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급식이라든가 맛집 가서 먹는 동영상들을 촬영해 갖고 올린 채널인데 이 채널도 지금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런 먹방 채널로서 좀 쉬운 채널을 찾아보려고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채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좀 시간상 그건 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채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들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만 보지 보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 속에 갇혀서 이런 채널도 있었어? 라는 걸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런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컨텐츠가 있어요. 브이로그와 일상 기록입니다. 이거 되게 웃기실 거예요. 앞에서는 초보자가 하기 쉽다고 하면서 왜 뒤에서는 초보자가 하기 어렵다고 하냐. 시작은 쉬운데 이 채널로 내가 성장을 해갖고 어떤 브랜드로 굳히기까지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생기고 이쁘고 편집도 잘하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뭐 신세경은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니까는 구독자가 14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외모도 평범하고 말도 평범하고 행동도 평범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브이로그 채널에서 경쟁자로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기존의 채널들을 이기고서
그 생태계 내에서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영화 리뷰예요. 잘하는 채널도 많고 저작권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집 영화사들이 내 걸 갖다 쓰십시오라고 갖다 바치지만 초보 채널들 같은 경우한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영화 리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편집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난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를 시작했지.'라고 하다가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저는 음악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유튜브에서 뭐 AI로 음악 채널 만들어서 몇백만 원 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틀리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쪼끔만 깊게 들어가서 저작권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은 '초보자가 당장 시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AI 음악 채널을 하시는 분 중에 저작인정권을 등록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숏드라마입니다. 이거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연기 경력도 없고 배우 섭외도 내가 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콘텐츠 기획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미는 있고 굉장히 잘 짜면은 반응도 많이 얻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쪽 관련 경력이 없다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함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레드를 통해서 알게 된 채널 중에 하나인데 성우 육묘장이라는 채널이에요. 육묘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식물 기르는 그런 농장을 의미하는 게 육묘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은 채널에 그 로고도 없고 썸네일도 없고 그냥 촬영해서 바로바로 올리세요. 근데 구독자가 43만 명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분은 근데 채널 7년 차시고 동영상을 6천 개를 올리셨어요. 이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평균 영상을 2개 정도씩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꾸준함과 노력 없이는 쉽지 않은데 이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어선을 운영하시는 선장님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채널 개설을 8년 했고 하루 평균 1.8개 업로드를 하셨어요. 동영상이 5,300 개예요. 구독자가 53만 명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위주로 올리시는데 굉장히 힐링이 많이 돼서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채널들이 솔직히 유료 강의에서 말하는 그런 후킹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상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완벽한 채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채널들은 꾸준한 시간의 누적을 통해 갖고 살아남았고 구독자도 엄청 많이 모으셨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4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꾸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한 달 내에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세요.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없으세요. 저를 예시로 들어 볼까요? 저는 이 채널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오프라인 스터디에 나오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꾸준한 반복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게 이 채널의 명확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라든가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고서 채널을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세 번째는 최소한의 트렌드는 분석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트렌드라는 거는 내가 이 키워드를 넣었을 때 영상의 조회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걸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제목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목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키워드도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되고 사람들이 볼 만한 자극적인 멘트도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조회수가 자기가 생각한 거에 기대에 못 미치면 포기하세요. 이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유료 강의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회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그 조회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얻고 포기합니다. 저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스레드를 하면서 느낀 깨달음이 있어요. 이분 말이 되게 공감이 갔는데 유튜브 채널이 낚싯대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이거 되게 맞는 말이다.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해봤지만 이 채널이 터질 줄 모르고서 운영한 채널도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도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증가할 거라 전혀 생각 안 하고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도 내가 어떤 콘텐츠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낚싯대를 많이 놔둬보자는 거죠. 하지만 초보라면은 편집하는 것부터 어려우니까 편집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일단 한 채널씩 한 달만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두 채널까지도 가능하시죠. 근데 저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두 채널 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만약 다니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크게 작용하는 분야가 유튜버인 만큼 '일단 해 보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시작했다면 최소 한 달을 목표로 해 보자.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이건 목표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조회수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시게 돼요. 그리고 느리더라도 브랜드를 꼭 하자는 거예요. 앞에서 양산형 채널도 많이 소개를 해 드렸지만 결국 이런 양산형 채널이 많이 생산될수록 살아남는 건 브랜드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못생겨도, 본인이 내성적이라도 브랜드라는 걸 꼭 한번 해 보십시다.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유튜브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혹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여성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수잔 워치츠키라고 해서 구글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유튜브도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유튜브를 인수하자고 했을 때 구글 직원들이 반대를 했었고, 이분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결국 이분의 의견이 맞았던 거죠. 이분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나중에 가서 인터뷰를 하실 때 유튜브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결국 이게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리더라도 브랜드를 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정하셔 갖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꼭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